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증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운동량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음식을 훨씬 더 많이 개걸스럽게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게 말라갑니다. 목은 타들어갈 듯이 말라붙어 하루에 수리터에 물을 미친 듯이 들이켜고 그만큼 화장실을 수십 번씩 들락날락하며 소변을 쏟아냅니다. 살이 빠졌다고 안도하십니까? 내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졌다고 착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 속에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차오르고 세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 귀중한 근육과 지방을 녹여 소변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생존을 향한 가장 끔찍한 비명입니다. 평생을 괴롭히고 시력을 앗아가며 신장을 파괴해 평생 투석기에 매달리게 만들고 결국 발끝을 까맣게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병. 대한민국 성인 중 당뇨병 환자 500만 명, 그리고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직전인 전당뇨 환자 무려 1,500만 명.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 명의 생명을 쥐고 흔드는 침묵의 살인마.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질환, 당뇨병의 의학적 진실과 그 잔혹한 민낯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당뇨병, 도대체 이 병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우리 몸을 이토록 무참히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정밀한 대사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음식물은 위와 장을 거치며 강력한 소화 효소에 의해 아주 잘게 분해됩니다. 그 최종 결과물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은 장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돕니다. 포도당은 뇌가 생각하고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생존 에너지원, 즉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피 속에 포도당이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 속을 흐르는 포도당이 실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단단히 닫힌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입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를 즉각 감지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혈액 속으로 뿜어냅니다. 인슐린은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마치 자물쇠를 열듯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제야 피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혈당 조절 기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교한 시스템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 과식,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 자체가 줄어들거나 혹은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내장 지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 때문에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태. 의학적으로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열쇠가 부족하거나 자물쇠가 망가져 열쇠가 듣지 않는 셈입니다. 포도당이라는 것은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일꾼이 바로 인슐린이죠. 그런데 이 일꾼이 부족해지거나 파업을 하게 되면 혈액 중에 넘쳐나는 포도당이 정작 들어가야 할 세포 안으로는 단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피 속에 갈 곳 잃은 포도당이 그대로 쌓이면서 혈당 수치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피가 마치 끈적끈적한 엿기름이나 설탕물처럼 변해버리는 고혈당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혈액이 설탕물이 되어버리면 신장, 즉 콩팥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남은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는데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간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그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진단하는 정확한 의학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수치로 나뉩니다. 정상인의 공복 혈당은 70에서 100 사이를 유지하며 절대 100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8시간 이상 굶은 상태에서 측정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사를 하고 2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일 때, 그리고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확진합니다. 단 1%의 당화혈색소 상승은 평균 혈당이 약 30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서운 수치입니다. 끈적해진 피가 온몸을 돌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피가 너무 끈적해져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은 본능적으로 피를 묽게 만들려 합니다. 체내의 모든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모으고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살고 싶다면 당장 물을 마셔라. 이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물을 미친 듯이 들이켜는 다음입니다. 환자들은 위가 찢어질 듯 물을 마시고 토할 지경이 되어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몸 안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신장에서는 포도당을 배출하기 위해 삼투압 현상으로 다량의 수분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상대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며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 소변을 비정상적으로 자주 많이 보게 되는 단뇨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포의 굶주림입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아무리 넘쳐나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여 계속해서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뒤돌아서면 미친 듯이 허기가 져서 짐승처럼 음식을 밀어넣게 되는 세 번째 증상, 다식입니다. 폭식을 거듭해도 세포는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인체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가동합니다.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의 근육과 지방 조직을 분해하여 에너지 연료로 태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방 조직이 녹아내리고 근육 조직이 파괴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한 달 만에 체중이 5kg, 10kg씩 급격하게 빠지는 체중 감소. 이것은 다이어트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파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치명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이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이미 당신의 몸은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발생 기전에 따라 크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뉩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2% 미만을 차지하는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인슐린 자체가 아예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발병 즉시 반드시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아 당뇨병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500만 당뇨 환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병은 바로 2형 당뇨병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거나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극대화되면서 발생합니다. 유전적인 소인도 중요하지만 2형 당뇨병의 폭발적인 증가를 부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비만, 과식, 음주, 운동 부족과 같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1.5% 수준으로 굉장히 드문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30세 이상 성인의 유병률은 16.7%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이 무서운 급증세의 중심에는 바로 비만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고칼로리 배달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장 사이에 끼는 복부 지방은 당뇨를 유발하는 가장 거대한 화약고입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 중 복부 비만을 동반한 경우가 무려 63.3%에 달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을 들이부을 때마다 우리의 췌장은 폭주하는 혈당을 억누르기 위해
인슐린을 쥐어짜내야 합니다. 야근을 거듭하는 공장처럼 췌장을 쉴 새 없이 채찍질하는 셈입니다. 거기에 음주가 더해지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매일 마시는 알코올의 양과 인슐린 분비 능력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 췌장세포의 독성을 띠며 인슐린 분비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저는 당뇨 환자분들의 췌장 상태를 우물물에 비유합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을 때 환자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이미 정상인의 50% 수준으로 반토막 나 있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과식하고 술을 마시면 매년 2%씩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바닥이 드러나 우물물이 다 마르게 되죠. 아무리 독하고 좋은 먹는 약으로 펌프질을 해대도 이제 우물에서는 인슐린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췌장이 영구적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매일같이 피하 지방층에 직접 인슐린을 찔러 넣는 주사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방치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혈관을 무참히 찢어놓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끈적해진 혈액 속의 당분은 미세한 모세혈관을 막아버리고 신경을 썩게 만듭니다. 눈의 망막 혈관이 터져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일으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신장의 미세 필터가 망가져 체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평생 투석기에 피를 걸러야 하는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발끝의 신경과 혈관이 죽어들어가 작은 상처에도 발이 까맣게 괴사하여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하는 당뇨병성 족부 병변까지, 복부 비만과 고혈당이 합쳐지면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졸중과 같은 중증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도 수배로 뛰어오릅니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완화되면 병이 다 나았다고 착각하고 임의로 약을 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당뇨는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환자의 피하 지방에 미세한 센서를 삽입하여 5분마다 간질에게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가 도입되었습니다. 24시간 혈당의 변화폭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추적하는 이 기기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환자가 늦은 밤 무심코 먹은 떡국 한 그릇, 아침 공복에 마신 달달한 인스턴트 믹스커피 한 모금. 이 단순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연속혈당 측정기의 그래프는 마치 로켓처럼 200, 250을 뚫고 수직 상승합니다. 일반인이 식사 후 100 정도 오르는 것에 비하면 끔찍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삼킨 야식 한 입, 달콤한 음료수 한 잔이 실시간으로 당신의 혈관을 칼로 긋듯 베어내고 췌장을 타격하고 있다는 것을 첨단 의학기기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췌장의 보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약물 기전이 적용됩니다. 먹는 약인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성분에 따라 4가지의 정밀한 타격을 가합니다. 첫째, 췌장을 직접 자극해 인슐린 생성을 강제로 촉진시킵니다. 둘째, 근육과 지방 조직에서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셋째, 음식물이 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넷째,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변으로 당을 강제로 배출시켜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하지만 먹는 약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1형 당뇨병이나 2형 당뇨병이 10년 이상 진행되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완전히 소실된 우물물이 마른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펜 형태의 인슐린 주사는 신경이나 혈관 분포가 적어 흡수력이 좋은 복부의 피하 지방층에 투여합니다. OCM 두께로 살짝 집어 올려 90도 또는 45도 각도로 주사하고 인슐린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평생의 굴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병을 막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당뇨병 고위험군이자
혈당 조절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한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입니다. 이들이 진짜 당뇨 환자로 굴러떨어지기 전 절벽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의학적 예방법이 존재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 환자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당뇨병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막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치료법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다른 어떤 비싼 약보다도 환자 본인의 현재 체중에서 단 5% 내지 10%만 감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인 전당뇨 환자가 자기 체중의 510%의 지방 덩어리를 몸에서 덜어내면 췌장의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정상보다 높았던 혈당이 떨어지며 당뇨병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단 5%의 체중 감량. 이것이 당신의 췌장을 살리고 시력을 지키며 신장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의 수치입니다. 비만, 스트레스, 과음, 흡연, 가족력. 당신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서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반드시 혈당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췌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영구적으로 파괴된 뒤입니다. 이 의학적 경고를 무시하고 오늘 밤에도 야식을 밀어넣는다면 그 대가는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가 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화학약품을 삼키고 배에 주사 바늘을 찌르는 삶. 혈당 수치라는 공포의 족쇄에 묶여 합병증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당장 식탁의 탄수화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몸을 움직여 체중의 5%를 덜어내십시오. 과학과 의학이 제시하는 이명백한 생존의 법칙.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